행정절차법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 이란 다음 간목의 자를 말한다. 다,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 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 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 2. 처분, 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장용을 말한다. 3. 행정지도, 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4. 당사자 등, 이란 다음 간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5. 청문, 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6. 공청회, 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의견 제출, 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전자문서, 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망, 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처분, 신고, 확약, 위반 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 이하, 행정절차라 한다. 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 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직 소집,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재, 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 신의 성실 및 신뢰보호,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투명성,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의 2. 행정업무 혁신, 행정청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혁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국민이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행정청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정보처리 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를 행정과정에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행정업무 혁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제6조 관할,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제7조 행정청 간의 협조 등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협업, 다른 행정청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청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 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다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행정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행정협업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행정응원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의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원 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제1항에 따라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정응원은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해당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 금액 및 부담 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절 당사자 등 제9조 당사자 등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 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1. 자연인 2.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제10조 지위의 승계, 당사자 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 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당사자 등인 법인 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 등이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 전의 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통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11조 대표자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당사자 등은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 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 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 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제12조 대리인, 당사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 등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 청문이 경우만 해당한다. 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1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3조 대표자 대리인의 통지, 당사자 등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송달 및 기간 기한의 특례. 제14조 송달,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 이하, 주소 등 이라 한다. 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 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 이하 2조에서 사무원 등 이라 한다. 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 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 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송달받을 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 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송달은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6조 기간 및 기한의 특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